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8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김정일입니다.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예, 아주 그것도 한겨레 신문에 있는 상세한 인터뷰 기사였죠. 그 인터넷판을 먼저 대표님이 보여주셨는데 대표님이 탁 보내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싸납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이신문에는 훨씬 뭐라 그럴까 온순하게 나왔다고 하고요. 온순하게. 되게 단호한 사람 막 단호박으로 나왔어 사진이. 나 그렇게 단호한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 이게 아주 그 의미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 인터뷰를 한겨레에서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사실상 언론계의 대부분의 이 문제점이나 개혁 과제들을 전반적으로 다 짚은 인터뷰 기사예요. 너무 많이 했어요 얘기를. 정말 우리 지금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를 다 짚었다는 점에서 물론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또 사무처장님이나 민원연과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인터뷰 보도가 짚고 있는 이슈들만 우리가 한번 다 살펴봐도 지금 시급한 언론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이제 종편 재승인 문제, 방심위의 솜방망이 심의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선거보도에서는 종편이 너무 특정 정파나 정당에 이렇게 유리하게 선거운동원처럼 뛰는 문제, 이런 것들 짚어주시고 또 심지어는 조선동화 100년까지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3월 4일에 나온 박근혜 옥중서신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는 어제 거를 또 올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자꾸 올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뭐 보도가 잘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판점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제시가 되면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없겠죠. 네. 근데 일부 소위 보수 언론에서 진짜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이제 칼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눈 감고 보긴 더 어려운데요. 눈 감으면 차라리 안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보는 삽니다. 우리 직업 안 보는 삽니다. 민원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업상 눈 뜨고 봐야 되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뉴스를 보려고 뉴스를 키지 뉴스 켜놓고 눈 감으려고 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 10일자 조선일보의 기명 칼럼들입니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이걸로 선택하셨습니까? 야 진짜 가장 세긴 하더라. 이 칼럼의 제목이 옥중서신입니다. 칼럼의 제목이. 서지문 교수는 이 조선일보 칼럼에서 박근혜의 옥중서신을 넬슨 만델라의 옥중서신과 비교했습니다. 비슷한 급이라 이겁니다. 넬슨 만델라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박근혜 씨랑?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권운동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비슷한. 아무튼 옥중에 계셨다라는 것만 지금 요즘은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평행이론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박근혜 씨가 무슨 인권운동 한 줄 알겠네. 국정농단으로 지금 잡혀 들어간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넬슨 만델라 측에서는 이 칼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됐다는 것조차 사실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칼럼이죠. 아무튼 그렇게 넬슨 만델라의 옥중서신하고 비교를 하면서 서지문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4일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던 국민에게는 감동적인 선물이었다. 그 글씨는 소박하면서 순수함과 진정성이 배어나는 글씨였다. 그래? 신뢰를 고취하고 공감이 우러나게 하는 글씨가 명필이라면 박 대통령의 서체가 바로 명필이 아니겠는가. 박근혜 끝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고 투옥당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흉악한 모욕과 모략과 극도의 신체적 고통을 겪고 계신다. 그리고 옥중서신에 지금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정의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비판을 했는데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진보 민주 세력 쪽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스러워해야 할 여당 인사들이 꼭 김여정 수준의 어휘로 박 전 대통령의 서신을 비난하고 있다. 김여정 팬클럽 회원으로 커밍아웃하는 것인가? 이거는 일다쌍피야. 김여정도 비판하면서 아무튼 대단하시다. 뭐 딱히 논평의 필요가 없는 이 자체로 그냥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판이 되는 그런 칼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지문 교수는 진짜 심각한 글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예, 참 조선일보하고 콜라보가 진짜 잘 어울리시는 분이다. 딱 조선일보에 특화된 분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누가 보면은 억울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읽을만 읽으면 그리고 여기 김여정은 갑자기 왜 왜 소환된 나와? 건지 모르겠네. 가뿐. 같은 날 3월 10일 김대중 고문인가요 지금? 네. 예. 조선일보 고문도 칼럼을 썼는데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옥중 서신을 두고 김대중 고문이 하는 평가가 딱 제목에 한 줄로 요약돼 있는데 정치인 박근혜 녹슬지 않았다. 옥에 계신 분을 정치인 박근혜로 격상시켜주는 이 아름다운 네. 장면이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영어 생활을 하는 불운의 탄핵 대통령에서 분열된 야권을 단합시켜 거대 집권 세력에 도전하게 만드는 막후 실력자로 변신했다. 이런 상황들이 반드시 박 전 대통령의 야권 통합 메시지로 인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은 정치 프로들이 서로 이신점심으로 느끼는 것이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교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4.15 총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막후 실력자로 변신시킨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조선일보나 거죠. 이런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박근혜 씨의 의중이 무엇이든 간에 박근혜 씨를 데려다가 선거 때 활용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의 후광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것을 성공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를 그가 막부 실력자로 변신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너무 겸손하신 표현이시다. 당신들이 막부 실력자로 만드신 것이지 언론이 그렇죠. 만든 거지 네. 본인의 박근혜의 힘이 그렇게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옥중서신 나온 날이 그 유영아 변호사 그거 옥중서신 이렇게 들고 네, 있었잖아요. 그날이 3월 4일. 그날 TV조선에 바로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뭐 약간 예정이 돼 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그날 옥중서신 딱 들고 나와서 바로 TV조선 가서 인터뷰를 한다? 그 참. 네. 아니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인터뷰를 해주는 게 적절한가? 그 인터뷰 자체가 부적절하지 그렇죠. 않은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어서 간단하게 또 덧붙여드리면 종편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 방송사도 이제 신난 거죠. 옥중서신이 진짜로 나왔으니까. 네. 자, 채널A 뉴스탑10 3월 5일 방송에서 조수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읽어드리면 발언을 심의에 또 걸리시려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나올 만한 배경이 무엇이었나. 지금은 말해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문재인 정부의 어느 정도의 심판 분위기 이런 게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장을 내놨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입장 발표 같은 경우는 아주 아프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이제 하다하다가 박근혜 옥중서신도 문재인 때문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기승전 문재인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적의 논리죠, 기적의 논리. 다 갖다 붙여. 기승전 문재인은 보통 근데 보수 세력에게 불리한 이슈마다 했던 얘기잖아요. 기승전 문재인은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기분 좋은 일이면서 이것도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무튼 뭐 대단들 하시다. 어쨌든 서신이 나온 건 기분 좋은 일이니까. 예. 그죠? 고마워하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맙다는 표현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자, 뭐 아무튼 아무튼간에 참 대단하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제 기고스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맨 위에 올라왔던 건데 MBN이에요. 근데 사실 MBN 보도는 문제가 없어요.
MBN 리포트 자체는 무난한 그냥 리포트인데요. 통상적인 아무 문제 없는 리포트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리포트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도 속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 원외 후보자 51명이 이에 대해서 동의했지만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난색을 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김주아 앵커의 앵커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나가기 전에 네, 앵커 멘트가 시작할 때 소개하는 내용 있잖아요. 기사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앵커 멘트가 문제라는 네. 거예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어려운 만큼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었죠. 다소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출마 인사 51명이 줄줄이 다 찬성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네요. 근데 기사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김주아 앵커가 자기네 기자가 리포트라는 기사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국민들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원이 황당한 무엇이고 황당한 그러네요. 일이고 여기에 황당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등이 줄줄이 찬성하고 있다면서 되게 뭔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묘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어떤 이 사안에 대한 그 고정관념, 자기의 어떤 불편한 감정이 앵커 멘트에 그대로 이제 바르게 드러난 건데요. 아무튼 다소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요것도 좀 문제 발언이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너무 편협한 판단을 거기다 끼워놓은 거지. 사실은 이게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렇게 했어야 된다. 정상 자기가 그렇죠. 모르겠으면. 근데 아주 굉장히 처음부터 대뜸 단언을 해버리고 대놓고. 그렇게 한 데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줄줄이 찬성 이렇게 말하니까 더더욱이 누가 한 명 말하니까 그냥 휙 따라가 버렸네. 네, 그런 느낌을 줘서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MBN의 보도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보도였는데 김주아 앵커의 이 편향적인 앵커 멘트로 인해서 이 보도 전체가 황당한 기사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여권에서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논의되는 국민들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그러니까 국민들 모두에게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생계 자체가 힘든 국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한 100만 원씩 모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가 그렇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역대 최악일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회의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아니 그러니까 네. 뭘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어봐. 그럼 손 놓고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어쩌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 논의 자체가 뭐가 그렇게 황당하다는 거야. 국가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사예요. 우리 미디어 스크랩이죠. 그러니까 고발뉴스 기사인데요. 하성태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네. 그 같은 신문 안에서 같은 신문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앞에 말도 맞고 뒤에 말도 맞고 지금은 뭐 그때는 맞고 지금도 맞다 뭐 이런 느낌이야 내가 보기에는. 네, 조선일보가 3월 9일에 같은 날 신문인데 네.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얘기를 기사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특히 내수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선일보가 이날 쓴 기사 중에 하나는 VIP도 지갑 닫았다. 코로나 여파의 명품 성장세 꺾여라는 기사입니다. 조선비즈의 김은영 기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장사가 안 되는데 돈이 많은 VIP들도 명품을 사지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명품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장사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명품 시장도. 근데 다른 한 기사는 같은 날인데 코로나도 명품 소비는 못 말려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어떡하지? 백화점 매출이 줄어들었으나 명품은 두 자릿수로 매출이 늘었다. 아이고. 아니 그러면 둘이 같이 같은 백화점을 간 건 아니고 이쪽은 잘 나가는 백화점에 가고 저쪽은 안 나가는 백화점에 갔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야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든데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명품 사라는 자극적인 그림. 또 하나는 야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다 망했어.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나의 상상으로는
명품은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코로나19랑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 재력, 그 명품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그 사람들은 그냥 살 것 같아. 그리고 집에 있어서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러면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게 네. 약간 광고랑 관련된 게 그렇겠죠. 아닌가. 네네. 네. 어떤 면에서는 야 그래도 많이 사니까 오세요. 이런 뭐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요. 미디어 오늘 보도인데요. 김도영 기자 기사예요. 연합뉴스 보도인 양 가짜뉴스 유포 누리꾼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저 이거 실제로 봤는데 그러니까 아, 연합뉴스 인척하고 연합뉴스가 뭐라고 보도했어요라고 이제 글이 도는 것인데 근데 이건 알고 보니 너무나 웃긴데 사칭이라는 거지. 근데 이 정도는 극우 유튜버도 안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이게 연합뉴스라고 믿는 사람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나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봅시다. 아이디 땡땡을 쓰는 누리꾼이 지난달 28일 일반 속보 앞에 이렇게 꺽쇠해서 넣고 문통대령 코로나19 확진 양성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우한 마이너 갤러리에 게시했대요. 아 잠깐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문인재 통대령? 그러니까. 자, 게시글 본문에는 속보, 문인재 통대령, 신종 코로나19 확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말미에는 연합뉴스의 가짜 바이라인, 이게 뭐야? 오토케? 오토케 그거네. 오토케 할 때 그 오토케 그 연합뉴스 바이라인을 달았어요. 이 누리꾼은 실제 연합뉴스 기사인 양 연합뉴스 CI를 사용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제목도 문재양 신종 코로나19 확진 그리고 문인재 통대령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연합뉴스가 설마 이렇게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뿌린 거죠. 이제 일베나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게시글을 쓴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이런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연합뉴스 CI도 갖다 쓰고. 근데 이봉우 팀장은 이걸 어디서 봤어요? 실제로 이게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만 커뮤니티에 처음 올라온 거지만은 이걸 이제 퍼다 날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네. 또는 이쪽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보수 극우라고 해야 되나요? 극우.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나온 거를 많은 보수 쪽에 이제 지지 의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퍼다 나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연합뉴스가 이 누리꾼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좀 속을만하게 했으면은요. 제가 보기엔 진짜 이거는 문제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연합뉴스 CI를 갖다 썼고 연합뉴스를 명백하게 사칭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연합뉴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방해? 뭐 이런 걸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참 별일이 다 생기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어제는 우리가 2개의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볼 게 많더라고요. 재밌더라고 나는 댓글. 네. 네, 어제 방송 저희가 2개가 나갔죠. 하나는 호해였습니다. 조선일보 100년. 김야옥님 100년 기념으로 대차게 뽑아드셨구만요. 올해 영업의 수익 역대급 1등이죠. 이 역시 영업의 수익이라는 또 전문 용어까지 써서 예. 그리고 봉우리님께서 전 분명히 차장님 옆에 같이 출연해 있었는데 없었네요. 조선일보가 되었네. 제가 쓴 건데요. 저는 이 영상을 계속 다 봤는데 정말로 옆에 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찍었지? 이거 딱 옆에 있고 목소리도 들리는데 내가 없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옆에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조선일보로 있죠. 네. 조선일보에 가려진 거였어. 자, 제가 유감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은요. 네. 플라이퐁님. 플라이퐁님. 사진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조선일보의 악행을 지금 보시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 손가락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조그만 사진이었다니까요. 어제 보여드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 손이 아무리 뚱뚱하기로서니 조선일보 이 큰 한 판보다 이렇게 그 한 판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아주 작은 핸드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이즈의 조선일보였습니다. 네, 발끈하시니까 좀 더 의심스럽긴 한데. 제 손가락 인증. 네, 그 외에도 이 댓글에는 아무래도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참 잘 뽑아 드셨다. 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댓글 네.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방송 저희 진짜 방송이었던 787화 방송에 대한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댓글이 몇 개 안 달렸어요. 김자정님 예. 응원합니다 민원년 조동중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투어이브 박미정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 유튜브 퍼날하겠습니다. 점점 더 흥미진진한 NG로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나쁜 보도 뒤에 웃음 반전 매력 있는 미탈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퍼날 났습니다. 2개 다 퍼날 났습니다. YOTV 어떡해요. 조선일보는 100년 뒤에나 사과할 텐데 기자의 기본은 팩트체크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100년 뒤에라도 사과라도 하면은 다행인데 안 하지 않겠습니까? 최철호님은 문 정부를 지지했던 중도층인 저희 사장님마저 중국인 입국 금지 늦어서 그랬다. 일본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다 등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언론의 보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민원연 회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들을 언급하며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농담 삼아 지나가듯 받아쳤더랬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날 하루 제게 말을 시키지 않으시더라는 유유. 그래도 옳은 생각을 공유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연 후원 구독과 좋아요가 그 시작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과연 사장님이 중도층일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게 일상에서 이렇게 행동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진짜 일인데 네네.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고 네. 이거를 저희가 읽어드려도 됐는지도 조금 죄송한데 예, 사장님한테 또 괜히 안 보시지 사장님은 안 않을까. 들으시지.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분사분하다님 2시간 추천합니다. 이팅. 그게 뭐예요? 재밌잖아요 탈곡기는. 라고 하시면서 어제 처장님께서 2시간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저는 옆에서 제가 아무 말하지 자꾸 않고 하품이 나와서 하기가 힘들어요. 절레절레 저는 고개만 흔들고 있었죠. 저는 그랬습니까? 자막으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아, 네. 네네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오늘 뉴스공장에서 이름표가 이번 주까지 하기엔 너무 무리죠. 이름표를 안 달고 가니까. 아니 놔두고 갔어요. 어제 너무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밤중에 갑자기 집에 갔잖아요. 제가 어저께 여기 사무실에서 12시 반에 퇴근했거든요. 근데 막 너무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뛰어내려가는데 이름표 맞아 그거 생각을 못했어. 근데 뉴공의 작가님이 정말 얼마나 착하신지 왜 오늘 안 갖고 오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요? 그랬더니 다음번에는 아예 뉴공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갖고 다니기 번거로우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셨죠? 이봉우 팀장도 아니 오늘 나는 하나 새로 만들까 봐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 저리토에 가져가야 된다. 라고 미치겠네. 안 된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호형 이야기는 뭔가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잘 들었다고 하시네요. 참 저도 오늘 들으면서 저는 김준일 대표 거 사실 미리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들은 건 처음 들은 소리였거든요. 재미있었어요. 미련곰탱님 집에서 밥 먹다가 처장님이 보여서 인터넷에 다시 보기 올라오자마자 캡처했네요. 물론 오늘 내용은 가짜뉴스라는 심각한 내용이지만요. 이게 지금 처장님 왜 6시 내 고향에 나오셨어요? 이게 6시 내 고향이었어요? 네. 이제 우리 처장님께서는 자기가 인터뷰를 하시고 나갈지 어디에 나가는지 잘 모르세요. 아니 언제 내가 이런 6시 내 고향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사무실인데 그죠? 네. 특이하네요. 저 몰랐네요. 아무튼 이렇게 또 깨알같이 텔레비에 나온 처장님을 또 캡처해 주시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겨레 젊은 기자들처럼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비유는 좀 그렇네요 하면서 스타트 21 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겨레 젊은 기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건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이제 보시는데 조중동에게 그렇게 들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신 건데 저는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후배 기자로서 우리 선배군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한 조직이라면 이런 불만들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해결을 하는 거죠. 네. 흠바이 얼굴님 참말로 고생들이 많네요. 저런 쉬레 기사를 읽느라 너무 고생하십니다. 힘내세요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예, 제가 이제 눈이 이상해져가지고요. 눈이 한쪽 눈이 제대로 안 떠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내일은 어쩌면 방송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눈이 점점 부어가지고 눈 다래끼라고 하나? 그거라고 하는데요. 절대 어떤 병균에 의한 그 결막염이 아니고요. 내 눈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기름샘이 막혔다고 합니다.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NG 또 안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전 다 봤는데 뭘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우리 방송 다 봤는데 뭐가 나왔는데? 뭐가 특별히 나온 게 아니라 NG가들이 있으니까. 나는 내 뚱뚱한 손가락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 아니 이게 진짜 큰 사진, 큰 신문을 내가 손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요따만한 신문을 넘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남들은 그 사연을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내 손이 이만한 줄 알 거 아닙니까? 손가락 인증 한번 하시죠. 또 커 보인다. 합시다. 네.